네, 안녕하십니까.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막노TV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교섭이 지금 현재 파행으로 치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23년 인근교섭 간사 두 동지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옆에 송석기 동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 단체 교섭 간사를 맡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송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 임단협 교섭위원이자 간사로 있는 대의원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지금 참 22년도 그랬지만 23년도 마찬가지고 인근교섭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우리 얘기를 들어줄 리 만무한데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일 교섭을 끝으로 파행으로 끝나고 나온 거잖아요. 그 문을 박차하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박모 위원장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문기선 뭐라고 썼죠 그때? 문을 어떻게 하고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박씨라서 박차고 나왔다고 이거 무시라서 문을 뭐 어떻게 하고 나왔다고 그때 한참 그런 농담하고 재밌었는데 하여간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편안하게 진행해 볼게요. 그럼 23년 교섭을 진행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파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송석규 간사님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예, 지금 저희가 19차까지 교섭을 진행하면서 네. 결국 그 몇 차요? 잠정을 19차 예.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근데 그 파행 원인은 예. 저희가 애초 거의 노조 요구안으로 뭐 중앙 요구안이나 지부 요구안 제하고 예. 저희 지회 요구안만 52가지 정도를 가져갔어요. 되게 많았어요. 워낙 단협안이 지금 소홀하기 때문에 예. 많은 곳에서 이제 어떤 노사 대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제시안을 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잠정 합의안 고문노조하고 회사하고의 잠정 합의안 보면은 우리 금속노조 요구안이 거의 배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문노조가 이제 저거 합의안 본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요구안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단일 항목만 적용시켜서 그것도 문구도 회사 마음대로 수정해서 적용한 부분도 있고 예. 저희가 원하던 제시안에는 이제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복지카드 부분에서도 예. 뭐 휴근 일수도 녹아 있고 봄, 가을에 체련 활동비나 교통비 이런 거 다 녹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복 지급도 녹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존 33만 복지 포인트에다가 다 하면은 오히려 손해 보는 조합원들이 발생하는 그런 단협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의 최종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교섭 결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저것도 있잖아요. 임금 피크제 90, 90으로 제시했다가 100대 80으로 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삼모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양 노조를 저울질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어느 한 노조랑 너 타격 보면 왜 이렇게 뭐 제가 얘기 웃겨요? 표정 그렇게 짓지 마세요. 되게 웃겨.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노조를 이렇게 양손에 올려놓고 먼저 받게끔 한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무 노조를 예전에도 텔레비에서 이제 어용 노조라고 의심되는 노조다라고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하는 걸 보면 그 의심이 아니라 저는 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심증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조합원이 또 다시 많이 돌아가서 2,400명이 넘었잖아요. 그쪽이 지금 보니 찬바투표 그 인원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1,600명 좀 넘는 수준인데 그게 2022년이랑 전반대가 됐더라고요. 숫자가 보니까 그
이런 회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교섭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예. 저희가 언제 시작했죠? 저희가 6월 9일인가? 한번 6월에 시작한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까지 뭐. 6월에 네, 네. 시작을 해서 예, 계속 뭐 우리 지회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렇죠. 여러 번 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에 듣더니 회사 제시안이라고 해서 여기 내민 아 그때 저도 그게 봤어요. 있었어요. 예, 뭐 9가지인가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단협 다 후퇴안이에요. 그럼요. 예. 지금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조리 싹싹 끌어다가 예. 우리도 회사도 이거를 내밀을 테니 이거 가지고 단협을 서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혜는 저희 금속노조는 이런 단협 후퇴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2차 제시안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못 받아들이겠다 했던 부분도 예. 그게 저희가 2차 제시안을 받고도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예. 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금속노조 안에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까지도 회사는 그 부분은 다 금속노조에서 다 받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황당했었고요. 예. 저희는 19차를 하는데 그 HU는 8차 만에 이런 잠정합이 나온다는데 그렇죠. 8차. 그리고 10월 11일인가 맞던 10월 아, 거기 밖에 좀 묻히지 마세요. 아, 지금 밖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 초반에 와서 죄송합니다. 수술에 와서 10월 말일까지 그 임단협을 마치려고 한다. 아, 예. 뭐 3주 만에 번개꿀에 콩고 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자고 하니 예, 예. 이게 뭐 대화가 돼야죠. 회사가 벌써 단협안에 대해서 축소를 다 시켜놔가지고 더 이상 안건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중에 그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시작했고 19차였단 말이죠. 그리고 고문노조가 8차 만에 잠정 합의안을 가져왔었고, 근데 저희한테 처음 회사가 제시를 한 게 어떻게 우리가 내밀었던 요구안에서 1%는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언제 몇 차쯤에 제시? 그게 몇 월쯤이고? 13차로 기억하고 있어요. 13차요? 네. 그러면 13차까지 그럼 그 안에 우리가 12차 교섭을 이어온 과정을 회사는 고문노조랑 그 교섭 뭐랄까 이걸 좀 맞추려고 일부러 그냥 시간 끌기 지나지 않았다라고 할게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저는 뭐 그냥 어떻게 회사라고 보면 명확하게 회사가 이런 논리를 하잖아요. 회사가 HU든 MU든 예, 예. 한쪽이 동의를 하면 잠정 합의안을 이르면 예, 예.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예.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친 거예요. 가이드라인. 그 예. 맞아요. 예. 저기 혹시 얘기 중에 이해 안 되시고 HU는 저 한국타이어 고문노조고요. MU는 우리 메탈 금속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임금도 뭐 기본급 포함 4.0이라고 하면서 예. 저희 금속노조한테는 호봉이 0.8%다. 그리고 임금이 기본급이 3.2% 인상이다라고 해서 4%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HU 잠정 합의안에 지금은 뭐 합의문이 되겠지만 3.75%. 3.25, 어, 3.25에 예, 예. 0.75%로 이렇게 수정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0.75%. 예. 호봉 승급분이 이제 0.75%라고 예, 아주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틀 사이에 막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호봉이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지. 그 전에는 이 합쳐서 만약 올해 같으면 4% 올랐다고 얘기하고 막 끝내면 우리가 뒤에서 사람들이 다 야 호봉 승급분 빼라 하면 0.8% 빼면 3.2인데 아 그럼 여기서 0.75로 바꾸면 0. 왜냐면 또 임금 오는 부분도 있는 게 0.75까지는 아니고 8도 아니고 0.8도 아니고 아마 그 사이쯤 된 것도 같기도 한데 그게 갑자기 올해 4%는 작년이랑 올해랑 작년에 0.8도 잡고 올해는 0.75 이렇게 기계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눈값 땡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3.2는 좀 아쉽고 3.25는 사람들이 만족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저희가
저희는 이런 타결금이나 격려금을 원하지 않았는데 예. HU에서는 이것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임금 피크제 요율 네. 요것들을 다 그 HU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요대로 갖다 올려놓은 것으로 됩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는 경력은 빼고 기본급에 녹여달라 이렇게 네,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피크제 요율도 90, 90에서 93, 93을 가든지 95, 95를 가든지 더 상향시키는 요율을 얘기했고 어쨌든 임금 피크제를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예.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서 고령자를 차별하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조삼모사식으로 뭐 100이 80으로 사실 지혜 그 원래 목적은 임금 피크제를 없애라였잖아요. 예. 왜냐면 그 우리 선배들이 이제 퇴직이 앞둔 우리 선배들이 어디 다른 데 편한 데 가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임금을 줄이냐. 사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이유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고용을 늘리자가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었잖아요. 지난 그 6, 7년 8년 됐나요? 10년 15년부터 적용을 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8년 됐네요, 8년. 지금 23년이니까. 그런데 그 간에 고용을 안 늘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 감소 인원만 있었지. 고용이 진짜 필요한 데만 어쩌다 못이었지. 그러면서도 임금 피크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고. 90, 90을 얘기했다가 뭐라고 했죠? 180. 100에 80으로 이거 조삼모사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섭 파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 회사에 있다. 같이 동시에 계셔. 다 하나, 둘, 셋. 회사에 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부결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 보니까 그쪽 HU 노조가 찬성이 높아가지고 가결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위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 교섭을 여태까지 해 오면서 회사가 이 교섭에 어떤 임했을 때 그 자세나 행동 같은 어떤 말하는 것들이 있었어. 뉘앙스 같은 게 어땠어요? 회사의 교섭안이 어느 정도까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 간사간 얘기를 해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차 그러니까는 9월 15일에 회사 1차 제시안이 있었고 아까 13차라고 14차 아, 때 그래요? 1차 13차. 제시안이 있었고 예. 정정하겠습니다. 14차 때. 그러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갔거든요. 그 전에는 제시한 조치 없다고 계속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때 조정 신청을 할까 말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14차에 제시하고 지금 이제 2차 제시안은 또 그 10월 13일 날 2차 제시안 제시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회사가 단정 짓고 진행해왔던 부분인데 솔직히 회사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전에도 네, 그렇고 그건, 지금도 네. 그렇고 그 가이드라인 밖으로는 절대 회사가 아마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교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모든 상황들을 딱 그 이상은 안 돼.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 딱 그 선을 거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은 기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래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최대한 조금 주려고 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할 건데 그거를 돌파하는 것이 또 노동조합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특별한 그 어떤 그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는 양 두 개 노조가 인원이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우리가 노노 갈등이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돌파할 의지가 없는 노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도 14차 때 제시했다고 고문노조가 8차 만에 잠정함이 나온 거면 저희랑 그러면 고문노조랑 임금 교섭을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일찍 시작했지만 그동안에는 회사가 뭐랄까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회에서 봤을 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되나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도 작년을 거울 삼아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장 올해 2023년을 돌파하자는 게 아니고 24년, 25년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더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체질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보이는데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우리 교수 간사님께서는. 좀 더 지혜가 조직이 좀 더 탄탄하고 예, 그 내실이 좀 더 단단해야 예, 이런 그 회사의 논리에 그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 다시 대항을 해서 뭐 단체 행동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천시킬 수 있다면 그런 힘이 뒷받침이 돼야 저희 노조 얘기를 회사가 좀 들어줄 것 같아요. 지금은 지혜가 조금 그 후퇴기에 있어가지고 뭐 하락기 후퇴기라고 얘기하기는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에 있어가지고 회사가 이를 이용하듯이 복수노조 사업장의 그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교묘히 적용시켜가지고 그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이 임단협도 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뭐 아주 뭐 그냥 그 당연한 대답 감사드리고 혹시 이거에 방금 얘기한 그 어떤 뭐 단단해지고 우리가 좀 올라오기 위해서 방금 이재 동지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국어책 안에 있는 어떤 그 도덕적인 답변 같은 얘기잖아요. 세부적으로 좀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 같은 거 아니면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좀 더 그 노동자 정체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야 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아, 그런 거에 대해 좀 세부적인 어떤 내가 계획이나 생각 같은 게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조합원의 대표 조직이라고 해서 예, 그 조직력이 단단해서 그 조직력의 안에서 움직이는 간부나 대의원 요 분들은 100명 내외예요. 100명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네, 많은 건데 이제 요 분들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1,600명 규모잖아요, 조합원들이. 예. 요 분들을 다 하나하나 대응하기 힘들거든. 예. 어쨌든 왜 갑자기 반말이? 거든요. 요가 좀 줄어드네. 예,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조합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노동조합, 노동활동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면 무엇을 해야 하고 예. 이런 것을 알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노동조합 걸 어떻게 알릴 감견력을 거냐고요. 현장 활동 통해서 해야죠. 현장 활동 뭐 어떤 거요? 현장 활동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그 한국 타이어 그 조직 문화에 맞는 현장 활동 예. 기획하고 다 같이 조합원들도 함께 보고 느끼고 내 권리는 이거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동안 회사가 해왔던 조직 관리 지금 그런 기존에 있던 틀을 다 깨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말을 하고 활동 거의 생활하고 할 수 있는 노사 문화, 노사 대등 관계 문화를 좀 바꿔 나가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지금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니 지금 그거는 너무 다 교과서적인 답변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뭐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월마다 한 번씩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만남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도 좀 쌓아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교육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의 의식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는 현장에서 계속 몸으로 부대끼면서 노동조합이 옆에서 지켜보게 노동조합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장애인 걸린가 보다. 이런 걸 계속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선전지 예전에 금속노조 최초 설립되고 선전지 돌리거나 현장 순회하는 것도 그리고 프랜카드 붙이는 거나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현장 활동에 대해서도 회사가 자기 노무지권이나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결국은 다 돌파해놨잖아요. 그거는 회사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막고 징계까지 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정당 활동이라고 하니까는 막지도 못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라고 그래. 조합원이 스스로 거기 할 수 있는 부분 권리 찾을 수 있는 권리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현장 투쟁을 해야 된다. 예. 권리 찾기 위해서는. 제가
드렸던 질문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면 좀 뭐 구체적인 기획안을 그거는 숙제. 계속 우리 이제 또 임원이시고 하니까 그런 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좀 꾸준하게 우리 지회가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서 현장에서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조합원들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되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활동.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선전이나 이런 건 어차피 일상활동적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기가 안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내적인 소양을 더 키우는 그런 거를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지금 고문호주 잠정 합의안이 커트라인 같아요. 이 거기를 우리가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투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 조합원들이 같이 한다고 할 때 같이 하는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갖고 교섭을 27일 날 파행을 하고 30일 날이요.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별 이견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쟁의권이라는 걸 생기긴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조합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후 우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나요? 오늘 확대 간부회의 상기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예, 우선은 임원들끼리 논의된 바는 예, 예. 일단 조정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조합원들 예, 상대로요. 조합원들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투쟁을 방안을 기획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 의견 후에 예.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쟁의 행위를 반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 뒤에는 생각할 것 없이 찬반 투표를 붙여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게 찬성표가 많이 나서 이제 우리 쟁의 활동을 이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쟁의를 한다는 기준으로 갖고 회의가 진행되어 나가야 될 것 맞죠? 당연하죠. 쟁대위에서 할 일이 그건 것 같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 쟁의로 나서게 됐다. 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임간부들이 해야 할 이제 이세희 대의원 동지한테 물어볼게요. 임간부들이 해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좋을까 요런 거에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 지침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가 우리 이번 임원과 간부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쟁대위에 꾸리면 이제 예. 뭐 조직별로 이제 다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맡은 바 소임들이 다 정해지면 예, 예. 그거에 맞는 행동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빨리빨리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소통이 돼서 상황실에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그 상황실에서 뭘 하려면 예. 지금 최일선에 있는 그 뭐 리더나 간부 이런 분들보다 예. 임원 실장들이 더 높은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과 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솔선수범을 해서 자기들의 바로바로 그 책임지는 부분들을 자기 부서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위에 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이 맑다. 여기서 부서라는 거는 이제 그 지회 안에 있는 부서 말씀은 교섭부, 조직부, 그렇죠. 법규부, 그 밑에서 노안부 이런 식이요. 거기서도 또 다시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임원 실장들이 정말 이거를 제대로 잘 챙겨줘야 그 쟁대위도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쟁대위가 다 모든 인원을 다 포함할 수는 없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뭐 소수별로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임원 실장들이 맡고 있는 그 고유 그 권한 내에서 부서장들에게 빠르빠르 그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독려를 하고 또 상황을 바로바로 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해서 뭐 쟁의행위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네, 맞는 말씀이에요. 가장 책임감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저도 여기 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호하고 결정을 좀 뭐랄까요 눈에 보이게 깔끔하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임원이시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신데 그러면 그 임원들이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시나 지침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그러면 이제 간부 동지들이 이제 그 부장들, 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의원 동지들도 있고 이 동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행동을 지침을 일단 뭐 임원들이 결정한다고 그게 이제 지회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지침이 이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쟁대위. 학관회의를 통해서 쟁대위요. 쟁대위를 통해서 이제 투쟁 지침이 내려갈 건데 분명히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그게 결의가 됐다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그거를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그 결의된 사항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이견이 있었으니까는 나는 이거 안 할래.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네. 내가 이견이 있더라도 결의된 사항은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고 해나갈 수 있게끔 서로 같이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는 이 임원 간부들이라면 어차피 회의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서별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꾸준하게.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 결의사항에 대한 내가 부서별로 할 일들이 또 다르게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꼭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회의 때 이렇게 막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회의 체계 안에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끝까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한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만약에 반대해서 2명이 나는 반대했다고 해서 활동 안 하는 거는 이 2명의 간부가 있는 그 공정 이런 부분에 있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여기 온전히 실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원에서 그 결의가 된다는 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방식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조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살아야지. 개인 장사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들 그리고 또 임원들은 임원대로 좀 최선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들이 내려오거나 이제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파업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쟁의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 파업은 뭐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막 안 한다고 장담은 못 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회 조합원들이 이 지침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지침들에서 간부들에서 전달받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가져가는 게 좋겠나. 그냥 이세희 동지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쟁의걸 가지고 쟁의 활동을 할 때 예, 예.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그 조합원들의 의견이나 그런 의견 수렴이나 조합원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열의를 갖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걸 담아내기 위한 행동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게 명확해 된다고 봐요. 지금. 예, 이제 왜냐하면 저희 쟁대위나 이런 데서 논의되는 그런 안건들이 저희 간부들만의 그 생각과 오로지 이게 좀 지회 활동에 관심 있고 많은 대다수가 경력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의견이라 그러면 예. 조합원의 생각과 괴리감이 너무 클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것을 예, 일부 그런 예, 부분이죠. 이런 조합원들이 자꾸 참여를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 그 간극이 좀 좁아진 상태에서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와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나 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괴리감이 있었던 그런 파업이나 쟁의 활동들은 좀 자제를 해서 조합원들이 최대한 많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회 발전에 위해서 예. 단합이나 어떤 교육이든 뭘 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 시간을 쟁의 활동으로 그 회사의 싸움과 그런 그 사용 목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조합원들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22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때도 파업 투쟁도 하고 했었잖아요. 쟁의 활동 쭉 이어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전체가 다 참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합원들 또 일부 빠져나가고 이렇게 뭐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지침을 잘 따랐던 그 조합원들이 또 그 어떤 반발 심리로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올해 또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또 잘 안 지켜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다시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더 우리 조합원 숫자가 22년도와 완전 역전 상태가 됐거든요. 2,400명이 넘는 데서 지금 1,600이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그때보다 더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지침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송동진 우리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뭐 최대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선동해서 최대한 우리 쟁의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어떤 쟁행이 할 때도 보면은 다 100% 참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너무 연연해서 그거를 이게 조합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나와서 이렇게 파업에 동참하고 쟁의침에 따르고 하는데 쟤는 안 해. 예, 그런 부분이지. 네, 그런 불만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할 테죠. 근데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징계할 수는 없거든. 그 간부가 아니고 일반 조합원들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 형님이 당구 400 치잖아요. 예? 대답을 해봐요. 예. 예. 그것처럼 좀 정교하게 이렇게 안 돼요? 얘기나 이런 뭐 어떤 그 생각들이? 아, 제가 당구는 치는데 이 우리 조합원들이 다 당구를 안 쳐서. 아니, 뭔 소리야.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 팀이 이제 팀마다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그 팀이 그 조가 할 때는 우리 임간부들이 좀 그 조회 시간에 들어가서라도 한 번 더 하고 또 안 지키면 또 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왜냐면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회 시간을 이용한 이런 좀 약간 쟁의 지침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동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좀 실행이 어려울까요? 아니, 동년하죠. 동년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보면은 근데 아니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동료하는 부분들을 뭐 임원들한테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쟁대위 위원이 있잖아요. 30명이 넘게 3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꾸려진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마다 있으니 효율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엔 작년 파업한 거 봐왔는데 솔직히 참여도는 엄청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파업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할 뿐이지 파업에 동참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부 진짜 극소수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중에 진짜 뭐 그의 10%도 아닌 거의 뭐 5%? 5%가 뭐예요? 0.5%도 안 되는 인원. 그 일부 인원이 좀 쟁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거지. 파업에는 다 동참하고 대신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한 것뿐이지. 저는 우리가 지침 내린 거는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90한 9%는 다 참가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거기에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파업뿐만 아니라 현장에 쟁의 지침들이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쟁의 지침들 중에서 부분 파업이나 이런 파업 말고 꼭 파업에 대한 얘기 아니라 쟁의 지침들이 팀마다 좀 이렇게 이행률이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저 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또뭐 팀마다 약간 또 그 다른 부분이 있으니 가서 이 쟁의 지침을 진행해 하면서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그 팀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 좀 그 독려를 하거나 활동을 이렇게 하게 지침을 이행하게 만들 때 좀 우리가 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 파업을 처음 해봤잖아요. 파업도 처음 해보고 이제 현장 그 쟁의 지침도 처음 내려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장 투쟁도 기획을 하고 실천을 했었는데 일부 이제 팀별마다 조직 상황이 다 틀리고 그런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되게 잘 되고 어느 곳에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대위 위원들이 조마다 지금 포진을 시켰으니까 그 업무 종료하고 다음 주 그 조회 시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동료를 잘 안 된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조합원이나 현장 리더들한테 들려오면 그런 데를 이렇게 계속
계속 해주는 게 두드려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문을 두드리듯이 그게 제가 이제 한번 의견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조합원들이 쟁의 지침이 이제 내려왔을 때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또 명확해야 되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쟁의 찬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쟁의를 안 할 거면서 쟁의해야지라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쟁의 찬반 투표를 했는데 네. 쟁의 투표는 반대를 찍고 임금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잠정 그 고무가 받은 걸 우리가 잠정 합의안으로 해서 찬반 투표를 찍게 되는데 여기서도 반대를 찍고 그러면 이 임금은 싫고 쟁의도 하지 말고 이거를 네. 우려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쟁의 찬반도 그렇고 그 임단협 찬반도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거에 건데.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쟁의 찬반 투표 이제 공고 띄우고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쟁의에 대한 우리가 뭐 그 단순히 쟁의가 파업만이 쟁의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쟁의다라고 좀 약간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쟁의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쟁의들 활동들에 대한 거 작년에 경험 있잖아요. 쭉 해서 한번 정리해서 공고해서 첨부식으로 같이 붙여서 조합원들이 오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쟁의가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교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와 우리가 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쭉 들어보면 우리 말을 잘 안 받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끝으로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고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우리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 혹시 뭐 그 어느 한쪽이든 얘기해서 아니면 전체 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어떤 말 같은 게 있을까요? 당분 말이나 아니면 부탁하고 싶은 말이. 우리 그럼 이세희 동지부터 한번 짧게 시간 없어. 저희 다 같은 노동자들이잖아요. 예. 예, 다 같은 노동자가 자본으로부터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복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고, 물론 활동은 다르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노동자는 그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회사가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계속 만연화되고 또다시 재현되고 재발되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조금 금속노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고 예. 예, 뭐 가입하셨던 분이 있든 안 하셨던 분이 계시든 좀 더 금속노조의 말을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을 좀 믿어달라.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규 동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쨌든 한타 자본은 노동자가 단결하는 거를 엄청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무 관리를 해왔던 거고, 어쨌든 그 HU나 저희 MU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어쨌든 노동자는 하나, 우리 노동자끼리 뭉쳐야 이런 조직 문화를 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좀 더 진짜 우리나라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반자본주의, 반민주주의. 지금 이거를 우리 노동자가 뛰어넘지 않으면은 회사는 결코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회사는 계속 노동자들끼리 갈라치기 할 겁니다. 계속 이견이라기보다 개변을 늘어놓고 노동자들을 계속 이간질 시켜가지고 단합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지금 각종 밴드나 이런 쪽으로 가진 노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요거에 갈라치기에 뭐 분열되지 말고 노동자, 민주노조, 금속노조 끝까지 믿어보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 현장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현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만 어떤 인간 관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과 또 회사의 어떤 찍히는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저해될까 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속노조 항상 투쟁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무조건 싸우자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싸울 게 목적이 아니니까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민주노조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논의하고 꼭 파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우리 그 금속노조 항타이치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현장 꼭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3년만 아니라 앞으로 24년, 25년, 26년 앞으로도 더 오래 다니셔야잖아요. 저보다 젊은 동지들은 더 오래 다니셔야 되고 30년도 넘게 다니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잘 해주시길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신 두 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웃었어 둘이? 아, 너 여기서 웃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웃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씨. 야, 여기다 뭘 이렇게 쳐야 되겠어 이 벽에다가. 진수 왜 이렇게 오늘